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자, 휴가 가서도 틈틈이 또 NBA 소식들을 살펴봤는데 오스틴 리버스,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견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 그리고 마이클 조던으로 이어지는 이 득점원들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 일단 오스틴 리버스가 아니라 리버스입니다. 당 리버스의 아들이죠.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NBA 역사상 최다 득점자다. 하지만 최고의 득점원은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르브론은 전형적인 득점원과 매칭되진 않는다. 그리고 매력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득점 기술을 얘기하는 거겠죠. 르브론의 경기력은 르브론의 파워, 의지, 헌신, 정신력, 바스켓볼 IQ, 경기 분석 및 통제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득점력이 엄청나다거나 혹은 매력적이진 않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오스틴 리버스가 생각하는 최고의 득점원 5위는 마이클 조던, 알렌 아이버슨, 코비 브라이언트,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순서는 그냥 데뷔 순으로 제가 적은 거고요. 조던, 아이버슨 당연히 득점왕에 멀티 기록을 했었고 듀란트 마찬가지죠. 제임스 하든은 득점왕에도 올랐고 그리고 어시스트 왕에도 올랐고 코비 당연히 득점왕 기록한 적이 있죠. 한 시즌 평균 35.4점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는 NBA 역대 최고의 득점왕 5명은 조던, 아이버슨, 코비, 듀란트, 하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리버스는 만약에 조던이 르브론처럼 20년 넘게 뛰었다면 득점 1위에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조던이 만약에 르브론처럼 몸 관리를 더 잘해서 20년 넘게 뛸 수 있었으면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뛰지 못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득점이 1위인 건데 리버스는 어쨌든 만약에 조던이 르브론처럼 20년 넘게 뛰었더라면 더 많은 누적을 쌓았을 것이다. 득점 면에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자, 듀란트가 르브론 제임스보다 득점원으로서의 능력은 더 뛰어나다.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듀란트는 17시즌, 르브론은 22시즌을 뛰었고요. 커리어 평균 득점 대동소이합니다. 듀란트 27.2득점, 르브론 27득점. 커리어 하이는 듀란트가 32득점, 르브론은 30.3득점에 르브론 제임스의 득점왕 횟수는 1번, 듀란트는 4번이고요. 그리고 커리어 로우는 듀란트가 20.3득점, 루키 때였고요. 르브론 제임스 20.9득점, 역시나 루키 때입니다. 신인 때부터 평균 20점 이상 넣은 선수고, 그리고 커리어 하이는 다 30득점 넘겼고, 득점왕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커리어 평균 득점도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오스틴 리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브론의 득점력은 KT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KD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르브론이 KD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렸지만 KD는 르브론보다 훨씬 더 다양한 득점 방식을 지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브론의 득점력은 KD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저거는 심한 과장이라 생각을 하고요. KD가 르브론보다 훨씬 더 다양한 득점 방식을 지녔다라는 말은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저도 저 부분이 아예 틀린 말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에 저 문장은 최대 과장이고요.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다양한 득점 방식을 지니지 못했더라면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도합 5만 득점 이상 올렸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르브론 제임스가 진짜 힘으로 치고 들어가서 분리볼, 그 다음에 드리블 드라이브, 그리고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에 덩크, 레이업, 더블 클러치 이런 득점만으로는 절대 5만 점 못 올립니다. 그리고 오스틴 리버스가 뒤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르브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좋은 점프 슈터가 됐다. 굉장히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듀란트가 지닌 다양한 득점 방식은 NBA 80년 역사를 놓고 봐도 듀란트에 필적할 만한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듀란트와 르브론이 비교했을 때 듀란트의 득점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한 건 맞지만 득점력 자체가 KD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저건 전형적인 뻘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프 티그,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브론은 득점보다 화려한 패스를 더 좋아한다. 고교 시절에 화려한 패스를 뿌리면 관중석으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본인의 득점보다는 그러한 장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어릴 때 줄리어스 어빙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또 줄리어스 어빙의 백넘버 6번이 아예 또 연관이 없었던 게 아니고 23번은 당연히 마이클 조던을 존경했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좋아했던 선수가 앰퍼니 하더웨이, 또 한 명이 매직 존슨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직 존슨과 체구나 혹은 운동 능력이 비슷한 건 아니지만
2m를 훌쩍 넘기는 선수가 매직처럼 패스를 하니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는 MJ 플러스 MJ다. 매직 존슨 플러스 마이클 조던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 티그는 르브론 제임스가 득점도 잘하지만 패스를 더 좋아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제프 티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듀란트가 가장 기술적인 득점원인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최고의 득점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효율적으로 인사이드에 진입할 수 있다면 방법이 그러니까 듀란트와 방법이 다르다고 해도 그게 베스트 스코어러다. 르브론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선수다. 이렇게 제프 티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리버스의 이야기를 반박한 거죠. 듀란트가 가장 기술적인 득점원인데 르브론은 듀란트보다 더 골밑 플레이가 뛰어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인사이드에 진입해서 득점하면 방법은 다르지. 그런데 틀린 건 아니잖아. 그게 베스트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제프 티그의 의견에 조금 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프 티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르브론과 듀란트, 조던을 한꺼번에 소환시켜서 이야기하기를 르브론이 대단한 이유 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듀란트는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 하지만 동료들을 특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없다라는 말은 저는 비동의, 부족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저는 맞는 이야기라 생각을 해요. 듀란트도 좋은 선수고 위대한 선수지만 동료들과의 파생 효과, 동료들을 스텝업하는 능력은 르브론 제임스와 비교하면 저 발끝 아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고 또 덧붙이기를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 폴을 특별하게 만들고 르브론이 스페셜한 이유다. 그런 사람은 드물다. 조던조차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저 문장만 빼면 완벽했는데 조던은 세대를 아울렀고 조던은 동료들도 스텝업 시켰죠. 왜냐? 마이클 조던이 실력적으로도 뛰어나지만 그렇게 동료들을 몰아붙이지 않았더라면 시카고는 6번의 우승을 못했을 거예요. 연습할 때도 동료들을 쥐잡듯이 잡고 물론 방법이 잘못돼서 스티브 커를 패기도 했었지만 조던조차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건 개소리다. 하지만 제프 티그가 르브론 제임스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파생 효과를 만들어내고 동료들을 스텝업 시키면서 우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던조차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제가 마이클 조던 세대로서 정말 와닿지 않는 이야기다. 제프 티그가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 NBA 선수지만 조던의 플레이를 안 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메신저도 중요하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자, 오스틴 리버스는 누구일까요? 지금 레이커스에 뛰고 있는 오스틴 리브스가 아니고요. 닥 리버스의 아들입니다. NBA에서 11시즌 동안 활약한 베테랑 가드고요. 지금은 사실 NBA에서 뭐 거의 은퇴한 셈이죠. 고교 시절엔 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못 컸죠. 자, 듀크 대학을 거쳐서 2012년 NBA 드래프트 10순위 지명이 됐으니 로터리 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BA 와서는 망한 케이스죠. 자, 뉴올리언스 호네츠, 펠리컨스에서 뛰었고 그리고 LA 클리퍼스에서 2015년부터 18년 요때가 뭐 전성기였고 그리고 워싱턴, 휴스턴, 뉴욕, 덴버, 미네소타를 거쳤습니다. 뭐 덴버, 미네소타 거치면서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지닌 베테랑으로서 가치가 있었습니다만 뭐 실력은 그에 반비례해서 감퇴했고요. 그래도 NBA에서 707경기나 뛰었으니까 아버지만큼의 명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뭐 평균 더블 시즌을 보낸 적도 있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고요. 자, 평균 기록은 8.5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리바운드는 뭐 많은 수치는 아니었고 슈팅 가드였는데 슈팅이 안 됐어요. 야투 42%, 3점 35%인데 자유투가 65.3%였습니다. 그러니까 뒷목 잡기 하는 플레이도 많았고 굉장히 무언가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운동 능력도 좋고 슬래셔 기질도 있었는데 결국 슈팅이 안 되면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자, 제프 티그는 오스틴 리버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올사이더 선정이 됐었고요. 애틀란타 시절에. 그리고 챔피언 출신의 포인트 가드입니다. 2021년 밀워키 벅스에서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물론 이때는 주요 멤버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챔피언 반지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가 돋보였고요.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도 영리했어요. BQ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동생이 마키 스티그는 NBA에서 망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마키 스티그는 KBL, KCC에서 뛰기도 했었죠. 어쨌든 형인 제프 티그는 애틀란타 호크스 시절이 전성기였고 NBA에서는 12시즌을 뛰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전성기 보냈고 인디애나 잠깐 거쳤다가 미네소타 그리고 보스턴 그리고 밀워키를 거치면서 은퇴했습니다. 826경기 뛰면서 12.2득점, 5.6어시스트, 필드골 44.4%, 3점 35.6%.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그리고 은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프 티그는 르브론 제임스를 확실히 높이 평가하는 면이 있고 오스틴 리버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케빈 듀란트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득점원으로서 그런 시선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맞는 말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말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오스 리버스나 제프 티그처럼 좀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본인들만의 의견을 또 개진하고 또 팬들에게 비시즌에 들을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점왕 10번 차지한 마이클 조던이 뭐 최고의 스코어일 수 있지만 또 그만큼의 누적을 쌓고 물리적인 득점 1위의 르브론 제임스도 폄하될 이유가 전혀 없다. 단순히 그냥 치고 들어가서 무식하게 올려놓는 득점만 했더라면 정규 시즌 플러스 플레이오프 5만 점은 언감생심이다. 르브론 제임스도 워낙 뛰어난 득점력을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특출난 능력이 많고 워낙 올 어라운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득점력은 저는 과소평가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케빈 듀란트는 득점 기술 면에 있어서 또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마이클 조던을 능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이슈는 내가 득점왕을 차지하면서도 다른 동료들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고 얼마나 또 많은 우승을 이끌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듀란트에겐 좀 아쉽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는 댓글 하나하나 저는 틈날 때마다 보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제게 공부가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댓글도 많으니까 여러분 최대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아주 흥미롭게 또 읽고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꽉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5주년 기념 라방을 하겠습니다. 온갖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들 다 받을 테니까 내일 밤에 여러분 술방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